굉장히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가 맞긴 맞군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겠다. 이 정도, 이 정도 뭔가를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대기업 면접에서 통과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막 말투 하나하나에 막 이유 있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네요. 유능한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느 곳에서는 빛이 나고 사회가 좋아하는 사람, 국가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 근데 곁에 있긴 싫은 사람, 가까이 가긴 좀 싫은 사람. 왠지 저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스마트폰에 미리 써두고 읽어야 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이 유능한 만큼 나도 맞춰줘야 되는 피곤함을 가진 사람. 선배로서는 괜찮은데 애인으로서는 사랑하긴 싫은 사람. 직장 상사로서는 너무 좋은데 우리 형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사람. 일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글쎄 내 얘기를 들려주고 싶진 않은 사람. 왜냐면 저분은 이 스케줄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니까 그 다음 스케줄이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스케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요약 정리해서 고민 상담도 요약 정리해서 준비해서 보고서를 써야 될 것 같은 사람. 여자친구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귄 지 한 1, 2년은 되지 않았을까. 길면 한 3년까지도 됐을 수 있다고 봐. 왜냐하면 여자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여자친구는 이런 삶을 사신 거지.
너 남자친구 누구니? 저 나는 나 남자친구 누구야. 근데 네 남자친구 뭐 해? 요즘 뭐 백수들 많다는데. 내 남자친구 이런 데 다녀. 와, 정말? 와, 대박. 와, 네 남자친구 되게 유능하다. 혹시 내 남자친구 좀 한다면 해?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남자친구를 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러움을 받고 사는 거야. 근데 처음엔 그랬겠지. 처음엔 좋았어.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 여자친구는 자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야. 왜?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 완벽한데, 그리고 너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부러워하고 저런 남자친구를 둔 나를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난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분명히 행복한데 왜 이 남자를 만나기 싫을까? 왜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지?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남자친구 자랑을 늘 해왔고, 근데 우리 부모님도 물론 뭐 좋아하시고, 야, 이 남자친구야 한번 데리고 와라 뭐 했을 수도 있고, 모두에게 내세우기 참 편한 남자고 모두가 참 부러워하는 남자친구인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근데 이제 만약에 2년이 넘고 3년까지 갔다면 이제 이 여자분은 헤어질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모든 것들이. 또 여자친구만 속을 앓는 거야. 왜냐면 이성구는 다 잘하니까, 그 여자친구의 여자친구 애들한테까지 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는 만약에 3년까지 갔다면 굉장히 이 설명할 수 없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자신의 상황이 뭔지 이걸 설명해내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여자는 여자의 본능이 있거든요. 아무리 몰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이 차면 여자의 그 육감까지는 아닌데, 육감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여자의 그 본능이 있어요. 여자의 그 남자에게는 없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본능이 이게 나중에 알려줘요. 왜 내가 이 남자와 그러니까 모두가 칭찬하는 이 남자 그 외계에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를 여자의 본능이 알게 돼요.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딱 헤어짐으로 선택하는 것도 참 대단하신 용기인데, 근데 이제 저 얘기까지 했다면 오빠 그렇게 하면 어떤 여자도 사귈 수 없을 거야. 사귈 순 있겠지. 스펙이 있으니까. 겉모습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여자분의 진짜 얘기는 아마 사랑받지 못할 거야, 오빠는. 한 여자에게. 이 얘기를 말씀하신 걸 거예요. 사귈 수는 있을 거야. 오빠는 겉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한 여자한테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분의 얘기가 그 얘기일 거예요.
좀 전에 치킨군한테 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치킨군은 그 성이 작거든. 그 성이 작아요. 치킨군은 세월이 깨주면 이제 아비님을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 근데 이성군은 저 성에 뭐 아마 치킨군도 3년 후에는 이제 이만해질지 모르겠다. 이게 딱 그 치킨군 선배님이네. 이성군의 성은 약간 치킨군 그 성에 뭐 어떻게 또 맞냐 또. 감사하네 또 이렇게 연장선에 있으죠. 아까 치킨군의 그 얘기의 연장선, 치킨군의 3년 후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성군의 성은 이제 치킨군 성의 한 10배는 되는 거죠. 다 있는데 하나도 없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여자분 편을 들어드리느라 제가 이제 한 말씀 해드린 거고, 어, 이성군, 이거는 제가 뭐 고민이라는 문제로 다가갈 문제는 아니고, 대기업을 그만둔 게 참 아쉽네요. 예, 그만둘 필요까지 있었나. 마치 그만둬야 마치 내가 이 큰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한 어떤 합당한 벌이 되겠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벌을 준 걸지도 모르지만, 이성군, 꼭, 꼭 여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봐도 그 여자와의 이별이 뭐 최근의 이별이었나 봐요.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근데 사실 여자친구와의 이별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커리어에 결점이 생긴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함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이게 뭐랄까 좀 자기가 만든 성에 이 스크래치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 상함?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어떤 고통보다도 자존심 상함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데 여기 오시는 우리 자주 오는 친구 중에 여자분 중에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성군하고 비슷한 분이 있어요. 여기 아비님 오늘은 안 오셨는데 이성군하고 비슷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들은 되는데 남자들은 안 돼. 안 되나 봐. 그래서 그분은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고 커리어 좋고 또 이성군처럼 탄탄대로, 그러니까 탄탄대로라는 게 배경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마음 먹으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성군의 여성형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성 그분 굉장히
멋있게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리고 굉장히 남자가 좋아할 만한 외모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는 생각 없어요? 그럴 때 저는 결혼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를 뭐라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결혼할 수 없는 여자라고. 그러면서 나는 타인보다 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 내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분만이 아니라 여성분들 중에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몇 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들이 보기에 정말 완전 너무 멋있는 분들 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남자들이 침만 잘잘잘잘 흘리는 거지. 솔로니까.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대요, 남자한테. 물론 너무 멋진 남자가 있으면은 조금 되게 섹시하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아니까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거에 맞게 살아요. 그리고 아비님도 여러분들이 타인이 칭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자신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여성분한테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대잖아. 근데 오히려 문제는 그런 자기 자신을 알면서 자기한테 남자가 대쉬한다고 그게 미안해서 사귀어주는 거. 내가 결혼을 못할 여자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남자에게 사귀어주는 거.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대쉬를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매력이 없으면 몰라. 근데 매력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매력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는 매 순간순간이 이것을 밀어내는 싸움이에요. 이 매달리는 남자들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유독 남자들은 이렇게 사는 게 안 되나 봐. 그래서 이성구는 아까 내가 노력해서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없다라고 얘기할수록 그것보다 어려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가리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유전자 코드에 찍혀진 학연이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밝히 드러내고 찾고 그거를 해나가게 해드리는 거지, 못하는 걸 갖다 놓고 노력하면 자기만의 빌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노력조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노력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성구는 마치 내가 그거 못할 텐데요, 마음먹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그 도발이 됐나 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아니, 못한다는 얘기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좀 건드려 본 거예요, 이성군의 자존심을. 그러니까 이성군은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여자친구보다 자존심에 더 그래,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쉽게 갑시다. 또 내일도 있으니까. 이성군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노력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성군이 저거를 인정을 못 하겠는 거야. 저걸 인정해버리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교육 때문인데, 타인을 위한 노력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은 막 진짜 뼈가 부서져 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데, 타인을 위한 노력은 해본 적도 없고 해볼 동기부여도 잘 안 돼요. 어색하고 막. 그래서 그냥 저게 내가 저런, 그래서 저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타인을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말은. 저거를 인정을 안 해주면 계속 이성구는 불협화음을 걷게 될 거야, 앞으로. 왜? 한국에서는 저런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하거든요. 싸가지 없는 놈. 좋게 말하면 이기적인 놈.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 자기만의 어떤 무언가를 만든, 사실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사실 자기가 좋아서 자기 잘난 맛에 만들어진 결과물들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발명품들. 어? 양반되긴 글렀어. 저기 오셨네요. 여자 이성군. 아, 그래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는 제가 1차적으로 드리고 싶은 어떤 무언가, 여기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이성군은 그냥 이성군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성군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답게. 근데 이성군이 지금 위에 글들을 보면 이렇게 살았어요. 멋있게 완벽하게. 그게 설령 착각일지라도. 이성군 잘 집중해요.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성군이 여태까지 삶은 멋있고 멋있게 완벽하게 살려고 한 거야, 테마가. 근데 나답게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그 나답게 산다는 게 이성군은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군이 나답게 살면 한국은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럴 거거든. 근데 이성군이 이제는 나답게 살지 못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기 위에 써있는, 제가 적어드리는 말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에 타인을 위한 노력은 못하는 사람이 나야 라고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멋있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면 저 말을 못 받아들여요. 타인을 위해서 르페양 이성군 르페양처럼 태어나서 르페양처럼 사는 게 싫대. 어쨌든 지금 교육 중이에요. 르페양 돌려봐봐. 어쨌든 이성군 지금까지 멋있게 완벽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면 저 말을 못 받아들여요. 나는 타인을 위해서 노력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그렇게 하면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거든. 근데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건 멋있게 완벽하게 살려고 한 내 테마랑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성군의 에너지의 원천은 나는 나다움에서 온 거예요. 방금 저 위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의 코어가 뭐냐면 이성군스러움이에요. 근데 이성군스러움을 잃어버리면 대기업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타인을 위해서 노력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수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건 그거고. 두 번째는 책임은 져야 돼요. 앞으로는 나답게 살아요. 근데 멋있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바람에 내 소중한 사람 하나가 다쳤어요. 이성구는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서 그 여자분을 데려왔고 마음을 가졌고 내 마음도 허락했고 내 성으로 불러들인 거야. 그래서 어느샌가 그게 들통이 난 거지.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칭찬만 한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상관할 필요 없어요. 뭐 부모님 뭐 이 정도 효도했으면 됐지 뭐. 친구들 내가 쏜 게 얼만데. 내버려둬도 돼요. 그러나 단 한 사람한테만큼은 멋있고 완벽하게 살려고 한 내 연기에 희생이 글쎄요. 마음은 르페양이 그러잖아요. 르페양이 가시밭일 거라고. 나답게 사는 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거든. 르페양이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쨌든 단 한 사람한테 지금 사과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성구는 그 여자분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고 보낸 거야. 그거는 정말 큰 무언가예요. 저는 그 여자분한테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어떤 사과? 솔직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얘기, 그 여자분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여자분이 듣고 싶은 사과를 못하고 이성구는 계속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널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그 여자분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여자분은 뭐 오빠 나한테 다 했어. 오빠 나한테 잘했다고. 오빠가 나한테 못한 게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오빠한테 있을 자리가 없어. 오빠는 애초에 내가 필요가 없었잖아. 근데 왜 날 부른 거야? 그럼 그 여자가 듣고 싶은 사과를 해야죠. 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여자분이 듣고 싶은 사과는요. 오빠는 나 사랑하지 않잖아. 오빠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잖아. 오빠는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해?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왜 그거를 자꾸 아닌 것처럼 연기하려고 그래? 그 르페양이 거기에 맞게 얘기했어요. 예, 르페양 걱정하지 마.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오빠? 내가 너한테 못해주고 못 들어주고 오 그거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르페랑 그 얘기 했어요. 걱정하지 마요. 오빠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빠. 내가 널 못 들어줬고 내가 잘 챙겨주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 준다면 내가 너를 잘 돌봐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단다. 난 노력하면 다 할 수 있거든. 오빠 아직도 모르는구나. 오빠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나한테 말해달라고. 내가 마음 편히 내 길을 갈 수 있게. 진심 어린 사과. 아비님 영상에, 아비님 예고편에, 아비님 예고편에 있는 거. 진심 어린 사과. 미안하다. 내가 널 속였어. 나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네가 그렇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 마음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너에게 평생을 함께 할 것처럼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는 널 사랑해. 하지만 날 더 사랑해.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 내가 너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 그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어지고 헤어질 수 있나요? 이어지고 만날 수 있나요? 그거는 그분에게 맡기세요. 온전히. 그 여자분이 이성군이 자기를 사랑한 게 거짓말이거나 부족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빠는 어쩔 수 없이 오빠라는 거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다치지 않게 하고 오빠의 삶을 멋지고 이쁘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음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요,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이거를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그 여자분한테. 안 그러면 그 여자분이 2년이든 3년이든 이성군과 나눈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헛짓이 돼요. 그렇다면 나는 그 여자와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자는 남자를 완전하게 하는 존재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 앞서서 그 여자분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사과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란 건 아예 없기도 하겠거니와, 이거 안 하고 오시면 아비님의 말이 그 성을 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럼 아비님은 또 민감하게 그걸 느끼게 되고
이성군한테 말을 아끼게 되죠. 반드시 남자는 아무리 싫어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걸 하지 못하면 다음이란 없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을 때 그 자리가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유지되는 상태. 다들 겪어 보시지 않았나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수험생이면 수험생, 권태면 권태. 반드시 그 여자분에게 오늘 알게 된 이 얘기들을 그대로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더 사랑했다는 걸 몰랐다. 그리고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속였다. 속인 게 되었다. 너를 사랑한 게 진심이었다. 그렇지만 나를 더 사랑한 것도 진심이었다. 이런 얘기들. 그냥 나 어쩔 수 없음. 미안함을 얘기하지 말고요. 나의 어쩔 수 없음을 얘기하세요. 감추어왔던 어쩔 수 없음을 얘기하시라고요. 그게 사과예요. 그게 여자분이 차마 이성군한테 얘기하지 못했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성군이 알아듣지 못했던. 왜? 이성군은 멋지고 완벽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멋있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데 딱 어긋나니까 와그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과는요, 여러분, 미안하다라는 말을 날리는 게 아니고요.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쩔 수 없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쩔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미안함과 사과를 쏟아낸 다음에 상대방한테 용서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어쩔 수 없음을 고스란히 내어놓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처분을 달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과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네가 뭔데 용서를 구해? 우린 가장 이기적인 말 중에 하나가 용서해 주세요예요. 용서를 어떻게 감히 구해? 뭔데? 이성군의 어쩔 수 없음을 내어놓고 어쩔 수 없음을 내어놓고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설령 이별일지라도 쓰게 삼켜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모르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음을 내어놓고 처분을 기다리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종료를 할게요. 한 템포 끊읍시다. 이성군, 멋있고 완벽하게 살지 말고 나답게 살아요.